군대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했다면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 해병이 여성 부사관들에게요. 성적 모욕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오늘은 군내 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군형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내 성 문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 이슈.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최신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산지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A씨입니다. 20대 남성이죠.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는 1년입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입대했어요. 2023년 2월에 제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사건은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어요. 장소는 인천의 한 군부대입니다. 생활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나요? 여성 부사관 2명이 피해자입니다. B하사와 C하사죠. A씨는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B하사가 귀엽게 구는 게 역겹다. C하사랑 왜 사귀냐. 이런 성적 모욕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A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안 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증언했죠. 재판부는 이들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했어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정순열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중대한 범죄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죠. 위계질서를 침해한다. 지휘체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군형법은 특별한 법입니다. 일반 형법과는 다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그 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왜 군형법이 필요할까요? 군대는 위계질서가 핵심입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요하죠. 명령과 복종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해요. 상관모욕죄는 어떤 죄일까요? 군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 폭언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요. 상관을 폭행하면 더 심각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죠.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예요. 항명제도 군하극상의 일종입니다.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행위. 이것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사건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 부사관이에요. 성적 모욕이 결합됐죠. 단순한 모욕을 넘어섰습니다. 성희롱적 요소가 포함됐어요. 군대 내 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군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인식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죠. 성희롱과 성폭력도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신고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일까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요.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하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문제 없으면요. 형이 소멸됩니다. 왜 집행유예를 줬을까요?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져봅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도 봐요. 재범 가능성도 판단하죠. 사회적 영향도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폭력은 없었습니다. 언어적 모욕에 그쳤어요. 하지만 성적 요소가 있었죠. 여성 상관에 대한 모욕. 이것이 가중 요인이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직접 들었어요. 일관된 진술을 했죠. A씨는 부인했지만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군 복무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복무해야 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요.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상관을 존중하는 것, 동료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성 문제는 민감합니다. 여성 군인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생활 적용 팁. 첫째, 군 복무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입대 전에 교육을 받으세요.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세요. 여성도 동료라는 인식. 이것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말조심을 철저히 하세요.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하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방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1호 7000번으로 연락하세요. 넷째, 목격자가 됐다면 도와주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증언도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다섯째, 상관이라면 솔선수범하세요. 부하들이 지켜봅니다. 상관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모범을 보여주세요. 여섯째, 군 생활 중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법무관이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도 운영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곱째, 제대 후에도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당한 일.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를 확인하세요. 정의를 찾으세요. 여덟째, 가족들도 관심 가져주세요. 아들이 군대에 갔다면요. 자주 연락하세요.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세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집행유예가 적절했을까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볍다. 성적 모욕은 심각한 범죄다.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반론합니다. 폭력은 없었다. 언어적 모욕에 그쳤다. 첫 범죄자에게 기회를 줬다. 이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군대 문화에 문제는 없을까요? 성평등 교육은 충분할까요? 처벌도 중요하지만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해요.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내 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의 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